우리 교재에 좀 보면 총 14장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이론적인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근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에 필요한 내용 또 집어넣어서 정리할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문제 보면은 기출 문제도 많이 실어놨거든요. 특히 이제 세무사, 회계사 기출 문제가 있는데 거의 다 풀어드릴 거예요. 거의 다 풀어드리는데 우리 세무사랑 회계사랑 그 문제 스타일이 좀 달라요. 달라서 여러분들이 그 회계사 문제를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풀어드리긴 다 풀어드릴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뭐 1차 시험만 보고 끝나는 건 아니죠. 2차 시험도 봐야 되죠. 근데 우리 그 세무사 시험에서 원가 관리 회계는 1, 2차가 그 난이도가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대신 이제 문제 크기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업 잘 들으시면 물론 제가 이제 각 챕터별로 이론 정리도 해드릴 테니까 그 1차 대비도 하고 2차 시험 보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은 챕터별로 좀 중요한 내용 좀 요약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장 보면 제조원가 흐름이라고 돼 있죠. 일단 꼭 알아야 될 거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그 요약돼 있는 거 거기 공간을 써도 괜찮아요. 따로 뭐 노트 필기 안 해도. 저는 기본적으로 자꾸 그 원가 관리회계는 이해를 하라고 그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재무회계 세법은 사실 주변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원가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다 보니까 거의 암기한다는 얘기예요. 암기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해를 하셔야 되지. 자, 왜 원가 관리 회계 제조 원가가 처음 나오는 이유. 자, 왜냐면 우리가 그 중급회계는 있잖아요. 중급회계는 상기업을 가정한 회계라고. 상기업. 제조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상기업하고 제조업의 차이점은 공장이거든요.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조 원가라고 하거든. 얘부터 출발하는 거 얘부터. 그럼 공장 발생한 전체 제조 원가를 크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하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로 분리를 해요. 자, 분리를 하는데 각 원가별로 좀 체크해야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구입한 거랑 사용한 거랑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재료비인지 구입액인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재료는 뭐가 존재해요? 재고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자료는 사용량이지 구입량이 아니에요.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 주로 이제 농업비에서 헷갈리게 나오는 부분이 이제 현금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발생주의. 자, 회계는 기본적으로 발생주의죠. 근데 이제 가끔 문제에서 농업비 지급액이 얼마다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주의하셔야 돼요. 사용액이다라는 거, 발생주의라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그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제조간접비예요. 얘가 왜 헷갈리고 어렵냐면 두 개가 섞여 있거든. 뭐예요? 베리어블 오버헤드 하고요. 픽스드 오버헤드. 우리 이제 기본 반에서는 주로 이제 표준원가부터 구분이 되는데 객관식은 처음부터 막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제조간접비가 총 제조간접비인지 변동 고정비인지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그게 상이한 목적이 있다는 상이한 원가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회사 전체 원가를
원가 담당자의 어떤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용어로 불리는데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얘는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 자, 문제에서 어떤 용어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자, 요게 하나가 중요하고, 두 번째, 무조건 요건 시험에 나와요. 제조원가 흐름은. 제조원가 흐름은 이제 공장에서 발생되는 원가들이 어떻게 흘러가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지 그 흐름을 나타낸 건데, 일단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은 크게 세 가지다라는 거죠. 그거 창고를 그려보면, 자, 원재료 창고가 있고, 제공품 창고, 제품 창고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그 원가관리회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가 회사는 단기의 영업을 개시했다. 그러면은 창고가 기초는 깨끗하다라는 의미고요. 자, 원재료는 매입을 하겠죠, 매입. 그러면 요게 총 사용 가능한 원재료. 일부는 사용을 하고 일부는 기말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얘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대차 평균의 원리다라고 하고요. 사용된 금액은 제공품에 투입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랑 다르기 때문에 문제에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자, 이 재료비는 항상 직접비만 있는 건 아니죠. 간접 재료비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자, 그러면 혹시 이제 재료비가 사용이 됐는데 직간접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얘로 간주하면 돼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혹 얘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얘가 있는지. 자, 노무비도 마찬가지죠. 노무비도 간접 노무, 제조 간접비인가 살펴봐야 되고요. 자, 나머지 제조 간접비, 요게 다 이제 제조 공정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 제공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은 그냥 제조 공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품이 완성이 될 테고 일부는 기말에 남아 있을 텐데 당연히 요거 합도 같아야 되더라. 그리고 완성품은 제품 창고로 입고가 되는 거죠. 여기 바로 총 판매 가능한 제품이라는 표현을 쓰고, 일부는 판매가 이루어지고 일부는 기말에 남아 있을 거다. 마찬가지로 이 합계도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판매된 부분이 이제 어디로 가요?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로 가는 거죠. 그럼 손익계산서까지 한번 살펴보면, 손익계산서는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죠. 자, 요 관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냐면 매출원가를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뭐라고 그래요? 매출 원가율이라고 그러죠.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매출 원가율과 매출 총이익률 합한 금액이 바로 1이 대 1. 자, 요거는 우리 원가관리회계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이런 관계가. 또 뭐가 있어요? 수율 더하기 감손율은 1이다라는 게 있고, 또 공원 이익률 더하기 변동 비율은 1이죠.
그러니까 요 세 개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하시라고. 물론 미판매된 제품이 기말 제품으로 남아 있고요. 주로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요거 물어보는 거죠. 요거하고 요걸 물어봐요. 얘를 뭐라고 그래요? 단기 총 제조 원가. 자, 얘를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주로 제조 원가 흐름에 관해서는 요 티계정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티계정만. 가끔 근데 이제 요 금액 찾아낼 때 예로 역으로 찾아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관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페이지 챕터 1장 1페이지 보면 8페이지인가요? 재무회계 관리액의 차이. 얘는 예전에 시험에 잘 나왔는데 요즘은 거의 안 나와요. 얘는. 자, 중요한 것만 보면 준거 기준 중요하죠. 준거 기준은 재무회계는 회계 원칙, 관리회계는 회계 원칙이 없다라는 거.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이제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라고 돼 있는데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양가로 3번처럼 T계정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는 오지선다형이죠. 그쵸? 객관식은 맞는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라고 그래요. 자, 1번 보면은 타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문제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타당하지 않는 것이라 그러면 않는 것에 X 표시를 치시라고. 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은 않는 것인데 맞는 걸 고르는 경우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된다고. 너 어처구니 없는 실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타당하지 않는 것이니까 틀린 거 찾으면 되죠.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가 틀렸는지. 이런 것들은 10초 안에 풀어야지.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요거. 얘 더하기 얘 해버리면 얘가 2번 들어가잖아요. 그쵸? 요거는 자주 물어보는 거라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죠? 그쵸? 자, 2번. 원가 배부와 관련된 설명 중 올바른 거. 이거 맞는 거 골라야 되네. 맞는 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것도 1, 20초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도. 자, 답은 5번인데 틀린 걸 찾아볼게요. 1번. 자, 원가 배부 기준은 인과관계 기준에 의해서만. 얘 좀 수상하죠? 아니죠. 뭐가 있어요?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 이런 것도 있죠. 2번. 제조 간접 원가가 전체 제조 원가에서 차지한 비중이 클수록. 자, A, B, C가 대두된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있어요? 간접비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나온 거죠. 좀 더 잘 배부하죠. 이거 틀렸네. 단순한 원가 배분이 하면 안 되죠. 단순한 원가 배분이 바로 여러분들은 개별 원가 계산을 보시면 돼요. 3번. A, B, C에서는 제품의 생산 수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단위 기준 원가 동인. 자, 비단위 기준 원가 동인 밑줄 치고 얘가 바로 주로 뭐였어요? 묶음 수준, 제품 수준 이런 거 있죠. 횟수라든지 제품의 종류 이런 거 쓰잖아요. A, B, C는. 4번. 제조 간접 원가 배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건 아니야. 맞아요. 맞는데 원가 배부는 어떤 경우에도 그렇지는 않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가격도 결정하고 원가도 계산하지. 답은 5번. 3번. 얘도 틀린 거 고르라는 얘기네. 자, 2번, 3번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옳지 않는 거는 4번이에요. 4번. 자, 우리 ABC에서 ABC가 도입된 배경 중에 하나 이게 있었다고.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변했기 때문에 ABC가 나왔어요. 소품종 대량이기 때문에 ABC가 나왔어요. 이거 헷갈린다고. 소품종 대량에서 다품종 소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ABC가 나온 거라고. 한마디 표현하면 바로 뭐예요? 제품의 다양화. 자, 제품이 여러 가지니까 생김새는 비슷해도 어때? 원가는 달리 들어갔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복잡한 배부 기준을 요구하는 거죠. 단순한 배부 기준이 아니고. 자, 4번. 4번은 이거 왜 맞을까? 보조 부문의 배부에 있어서 단계 배부법이 직접보다 항상 합리적인 배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보조 부문 원가 배부는 딱 보조 부문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상호 용역 수수 관계죠. 상호 용역 수수 관계. 자, 그러면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가 있었는데 어떤 게 가장 어려워요? 풀기가. 얘가 가장 어렵죠. 그러면 갈수록 어때요? 좀 복잡하다라는 거죠. 갈수록. 그럼 정확도는 얘가 1번 정확도는 2번은 둘이는 비교할 수가 없어. 자, 왜 비교할 수가 없냐면 단계는 우선순위에 따라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뭘로 결정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얘가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자, 복잡하게는 이 순서대로 복잡하긴 하지만 정확도 측면에서 보면 얘는 물론 정확하겠죠. 정확하지만 둘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 자, 4번 원가관리 회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으래요. 뭘까? 틀린 거 한번 보세요. 자, 5번에 일반 이외 관계자는 바로 뭐예요? 재무제표죠. 재무제표. 이건 재무회계예요. 우리는 특수목적이잖아요. 누굴 위한 회계니까? 사장을 위한 회계이기 때문에. 5번 관리회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여기다 한번 찾아보세요. 딱 틀렸네. 3번. 그쵸? 재무제표가 아니죠. 재무제표는 재무회계. 자,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는 재무제표는 거의 다루지 않아요. 굳이 다뤄봤자 요 정도 다룬다고. 요 정도. 요걸 역산해서 얘를 찾으라고. 6번 한번 읽어보세요. 주로 원가관리회계는 이제 숫자로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자, 이런 말로만 나와 있는 문제들이 순간적으로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푸는 방식은 그냥 일부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 임의의 숫자를. 볼게요. X 1년 초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제조를 시작한 한국은, 자, X 1년 말 현재 판매 실적이 부진해서 영업 창고에서 완성품이, 공장 창고에서는 미완성품이 가득했다. 즉 1년 말에 재고가 많이 쌓였다라는 거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X 2년이에요. X 2년 6월에 모든 재고를 다 처분해 버렸대요. 공장은 폐쇄했대. 그러면 다음에 원가 큰 순서대로 나타나면, 지금 무슨 원가를 물어봤냐면 매출 원가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요 금액을 찾으려면 제조 원가 흐름에서 어떤 계정들을 살펴봐야 돼요? 세 가지가 있는 계정이, 먼저 제공품에서 뭐가 있어요?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있는 거죠. 그쵸? 얘가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이다라고 하면 얘가 바로 뭐예요? 단기 총 제조 원가죠. 얘가 뭐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자, 매출 원가는 이제 제품 창고로 가야 되겠죠. 자, 기초도 제품이 있고요. 얘가 그대로 입고가 되는 거죠. 제품에서는 기말 제품이 있더라. 자, 제품에서 빠져나간 얘가 바로 매출 원가죠. 그럼 XYZ의
크기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잖아요. 금액은 안 물어봤으니까. 지금 기초가 어떤 기초예요? X 2년 1월 1일이죠. 기말에 X 1년 6월 30일이죠. 기말은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기초는 뭐가 있겠죠? 뭐 그냥 100원이라고 할까? 100원? 그러면 제공품 차별은 어떻게 돼요? 100 더하기 X는 뭐랑 같아야 돼요? Y랑 같아야죠. 그리고 제품 창고도 100 더하기 Y는 Z랑 같아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 X보다는 Y가 크고 Y보다는 Z가 큰 거죠. 그렇죠? 답은 매출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 단기총 제조원가. 자, 다음 페이지 7번. 7번은 사실 제조원가 흐름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종합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회사는 X 1년 중에 자 밑줄 25,000단위 제품을 판매. 얘는 바로 뭐예요?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 쪽이에요. 판매니까. 즉 제품 계정에서 빠져나온 게 바로 얘죠. 자, 그 다음에 자 밑줄 제품 한 단위 생산에 4kg의 원재료. 요런 게 좀 헷갈려요. 단위가 바뀌는 게. 자, 재고자산 계정의 기초 기말 재고 수량이 다음과 같을 때 X 1년 중에 자 밑줄 구입한 원재료 수량.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원재료 구입 수량 물어봤죠. 그러면은 어떤 계정을 살펴봐야 돼요? 원재료 계정 살펴봐야 되겠죠. 자, 원재료 기초가 있고 매입이 있고요. 사용 기말이 있고. 자, 원재료는 제공품으로 넘어가죠. 제공품도 기초 기말이 있고. 제품에도 기초 기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박스 내용 보니까 제공품이 기초 기말이 없죠. 그쵸? 얘가 없는 상태라고. 그럼 얘를 사실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기초 기말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 다 있는 걸로 볼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X 1년 중에 구입한 원재료 수량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요 칸만 채우면 되죠.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보니까 원재료 기초는 7만 kg이 되고 기말은 10,000kg이죠. 결국에 얘를 찾으려면 얘만 알면 되네. 근데 이 자료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 제품 쪽 기초가 12,000단위고요. 기말이 37,000단위인데 몇 개 팔았다라고 그랬어요? 25,000개를 팔았대요. 그러면 총 판매 가능한 제품 수량이 62,000이니까 몇 개 생산해서 넘어왔어요? 5만 개 생산해서 넘어왔죠? 어디에서? 제공품에서 넘어왔다고. 자, 그 5만 개가 바로 뭐예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죠. 근데 기초 기말 제공품이 없으니까 단기총 제조원가랑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의사항이 자, 한 개 생산할 때 몇 킬로그램이 들어가요? 4kg이 들어가니까 실제 사용한 원재료 수량은 얼마가 돼요? 20만 kg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죠. 그러면 단기 매입한 원재료는 14만. 이렇게. 네.
자, 8번. 8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실제 실전에서도 원가 관리의 문제가 양이 크면은 좋아요. 우리 풀어보면 알겠지만 요렇게 짧잖아요. 요게 더 헷갈린다고. 크기 작은 게. 그리고 큰 게 좋습니다. 자, 8번에서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회사는 직접 재료를, 자, 밑줄 항상 외상으로 매입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항상 외상으로 매입한다. 근데 일반적으로도 그렇죠. 회사가 현금 매입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항상 외상으로 매입하지. 자, 항상 외상으로 매입한다는 말이 뭘까? 매입액하고요. 매입 채무가 같죠. 분계로 따져보면 차변의 매입, 대변의 매입 채무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자, 일단 물은 볼까요? 회사의 단기 직접 재료 사용액 물어봤어요. 그러면 직접 재료 사용액 알려면은 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재료 계정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재료 보니까 기초 원재료 매입 사용 기말 이렇게 있어요. 뭘 찾아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사용이 얼마냐 찾아내야 돼요. 다 채워야 되겠죠. 한번 찾아볼게요. 자, 재료당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거기 세 번째 있네. 직접 재료 계정 감소. 자, 우리는 요 금액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 금액이 얼마인지 사실 관심이 없어요. 자, 지금 직접 재료 계정 감소라고 그랬으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얘가 얼마 있다라는 거예요? x 더하기 500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없는 걸로 보고 500 하면 되지 뭐. 그럼 500 감소된 거잖아요. 그럼 얘를 찾아내려면 얘만 알면 되죠. 얘만. 근데 매입액에 대한 내용은 없고 외상 매입금 매입 채무가 있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항상 외상 거래하기 때문에 자, 매입 채무 계정은 우리가 차변 항목이에요, 대변 항목이에요? 대변 항목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기초가 있고 여기에 지급이 있고 기말이 있고 요게 바로 매입이죠. 그렇죠? 결국에 얘하고 얘랑 같거든. 그렇죠. 요걸 이용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외상 매입금 지급액이 얼마? 얘가 2,000원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계정 감소가 300이니까 똑같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소 300이니까 300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단기 매입액이 얼마가 돼요? 1,700원이 돼서 얘가 1,700원이니까 계산할 수 있죠. 사용액은 2,200. 자, 9번. 얘는 정말 10초에 풀어야 되는 문제네.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물으면 기말 원재료 재고 물어봤죠? 기말 원재료 재고면 마찬가지로 원재료 계정을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죠. 기초 매입 사용 기말인데 요게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9월 중 100원의 원재료 구입했다. 요게 100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자, 단 9월 초 원재료 재고는 50원이다. 얘가 50원이래요. 결국 얘만 알면 되는 거죠. 얘는 어디로 들어가요? 제공품에 직접 재료비로 들어가겠죠. 자, 직접 재료비, 농업비, 제조간접비가 제공품에 들어갈 텐데,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단기총 제조원가는 200원이래. 200원. 이 전체 합한 금액이 200원이 되고요. 전환원가가 요게 전환원가죠. 전환원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120원. 요게 120원이다 라고 하면 재료비가 얼마? 80원 되는 거죠. 계산할 수 있죠. 70원. 자, 10번. 요거 눈으로 볼게요. 제조간접비. 일단 간접재료비, 감가상각비, 판매원 본사는 판관비죠. 그쵸? 그 다음에 기계장치 50원에서 80원. 얘는 됐고. 자, 11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제조간접비 발생액 물어줘. 발생액.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죠. 그 박스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기 지급액 돼 있죠. 지급액. 요건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자꾸 헷갈리시나 봐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자, 발생주의, 현금주의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순서가 발생주의에서 현금주의로 간다라고 할게요. 갈 때 가산해야 되는 거, 차감해야 되는 게 있더라. 가산해야 되는 건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차감해야 되는 건 반대니까 자산 증가, 부채 감소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 보면 지금 단기 지급액이 3,000원이고 요게 이제 현금 기준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000원 돈 나간 거죠. 나간 거고, 지금 자료 보니까 정기 성급액이 1,500원, 차기분 성급액이 700. 얘를 묶어보면 성급액이 지금 800 감소했죠. 그렇죠? 성급은 자산이 부채예요? 자산이죠. 자산이 800 감소했대요. 그럼 뭐예요? 요거는 요거. 자산 감소. 그럼 더하기 800이 되고. 그 다음에 미지급이 500 증가했죠. 미지급은 부채니까 얘네 얘 더하기 500 증가. 즉 발생주의 X. 계산하면 되죠 뭐. 얘가 넘어오면서 다 마이너스니까 얼마가 돼요? 4,800원 되는 거죠. 비용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죠. 자, 지금 3,000원에 돈을 준 거잖아요. 돈을 줬죠. 근데 500원을 덜 줬대. 미지급이니까. 원래 발생액이 얼마예요? 3,500원이죠. 그쵸? 근데 정기에 성급한 거 중에 800이 까졌대. 정기에 미리 돈 준 거죠? 이를 가산해야지 그러면. 4,300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헷갈리면 요 식을 뭐 암기하든지 하면 되지 뭐. 요거는 이제 우리 중급액의 현금 흐름표에서도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시라고. 자, 12번. 얘도 눈으로 볼까요? 얘도?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얘를 물어본 거죠? 얘를. 자,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얼마예요? 3만원. 직접 농업비는 얼마예요? 만원. 제조간접비는? 추적 불가능 다 더해야 되죠. 다 더하면 제조간접비는 15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기초원가는 3만원 더하기 만원에서 4만원 나오고요. 가공원가는 농업인 만원 더하기 15만원에서 16만원 나온다고. 13번.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물어봤어요.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알려면 어떤 계정? 제공품 계정 살펴보시면 되죠. 자, 제공품 계정에서 기초가 있고 재료비, 농업비, 제조간접비. 자, 완성 기말조공품이다라고 하면 지금 문제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물어봤으니까 얘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한번 채워볼게요. 제공품의 기초가 3만원. 기말은 4만원이 되고, 자, 양갈은 2번 자료 보니까 직접 재료 매입액이라고 돼 있죠. 요거 쓰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직접 재료 사용액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위에 이제 재료비 창구로 가봐야죠. 기초에 5만원 있었고 단기 20만원 매입했으면 총 사용 가능한 재료는 25만원. 기말에 얼마 남아있어요? 7만원 남아있죠. 얼마 쓴 거예요? 18만원 썼지. 18만원. 얘가 18만원이라고. 농업비는 얼마 발생했다고 돼 있어요? 직접 농업비가 40만원. 자, 제조간접비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안 적혀 있고 제조간접 배부율이 5원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배부율 자체가 5원이래요. 5원. 그럼 뭘 곱해야 돼요? 배부 기준 원가 동인 곱하면 되죠. 자, 제조간접 배부율 앞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자, 밑줄 직접 노동 시간당이죠. 자, 이 직접 노동 시간이 바로 이 회사의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이에요. 뭘 알아야 돼요? 노동 시간을 알아야 되잖아요. 시간은 어디에 있을까? 자, 농업비가 40만 원이고 임률이 8원이면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5만 시간 나온다. 5만 시간. 자, 왜냐면 지금 노동 시간 곱하기 임률 8원이 40만 원이니까 노동 시간은 바로 5만 시간이 나와요. 그럼 배부율 곱하기 5만 시간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다 더하면 86만 원이 되니까 계산할 수 있죠. 이 관계는 개별 원가 계산하고 같이 이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제조간접비 배부 어떻게 했어요? 배부율 계산한 다음에 배부 기준 곱해준 거잖아요. 똑같다고. 자, 14번 또 한번 읽어보세요. 자, 14번에 물음 뭐예요? 물음. 항상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물음부터 봐야 돼요. 물음부터. 뭐 지금은 이렇게 그 문제가 작아서 별로 실익은 없지만 문제 되게 길잖아요. 읽다 보면은 뭘 내가 보는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물음 먼저 봐야 돼요. 자, 이 물음은 뭘 물어봤냐면 총 매출액을 물어봤다고. 근데 우리 원가 시간은 왜 매출액을 물어볼까? 결국 이 문제는 매출 원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매출 원가. 왜냐하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그 세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을 찾는다는 건 매출 원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볼게요. 매출 총이익 밑줄. 자, 매출 총이익에서 매출 원가 더하면 매출액 되잖아요.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기초 제품,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자, 이 문제에서 제공품에 대한 자료는 쓸데없는 자료죠. 그렇죠? 왜? 우리는 매출 원가만 알면 되니까. 매출 원가는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제품 계정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품 계정을 보면 기초 제품에서 단기에 완성돼서 넘어온 거 합계해서 판매된 부분이 매출 원가가 되고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이죠.
자, 요 금액이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자,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더라. 우리 문제에서는 얘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첫 번째 자료에서 매출 총이익 자료를 줬거든. 매출 총이익이 192만 원이래요. 자, 얘가 192만 원이 되니까 얘만 알면 되죠. 결국 얘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얘만. 이 칸만. 자, 기초 제품 얼마라고 돼 있어요? 90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은 104만 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만 알면 되겠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680만 원. 계산할 수 있죠. 자, 15번. 15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얘도 뭘 물어봤어요? 매출 원가 물어봤죠? 매출 원가면 이제 제품 계정을 떠올리셔야 되고 T 계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되는데 딱 보니까 1번 첫 번째 두 번째 보면은 원재료 재고 증가, 제품 재고감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봤죠? 자, 우리는 차익 금액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실제 기초 기말을 얼마인지 몰라도 돼요. 증감분만 알면 된다고. 자, 먼저 원재료 재고 증가가 15,000원이래요. 그러면 요거를 원재료 창고다라고 하면 기초는 없었고 15,000 됐구나 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원재료 구입액이 43만 원이래요. 43만 원. 얼마 사용한 거예요? 41만 5천 원 사용한 거죠. 자, 얘가 뭘로 들어가요? 재료비로 41만 5천 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매출 원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제품 계정에 요것을 찾아내야 된다고. 제공품 제품이다라고 하면 추가로 노무비 친절하게 직접 노무비라고 써놨네요. 자, 노무비는 20만 원이 되고 제조간접비는 30만 원. 자, 밑에 보니까 정기말, 단기말 제공품 없었다라고 돼 있죠. 기초 기말은 없대요. 결국에 단기 총 제조 원가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같죠. 요 금액이 91만 5천 원이 제품 창고로 입고가 되는 거죠. 제품 계정은 제품 재고액 감소 3만 5천 원 돼 있죠. 3만 5천 원 감소됐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없고 3만 5천 원이겠지 하면 되죠. 찾아낼 수 있죠. 95만 원. 자, 16번. 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문제가 스타일이 약간씩 다른데 결국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특이정밖에 없다고. 푸는 방법은. 그러니까 제조원가 흐름은 무조건 특이정을 이해하면 돼요. 자,
회사의 기초 기말 재고자산 다음과 같다. 원재료 제조 공정 투입 금액은 모두 직접 재료 원가. 확실히 기출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써놨네. 혹시 논란 여지를 피하기 위해서. 자, 매입한 원재료는 76,000원. 요걸 가지고 바로 옆에다 어떻게 써놔야 돼요? 원재료 사용액 써놔야 되겠지. 어떻게 하면 돼요? 76,000원에 기초 34,000 더한 11만원에서 기말잔액 10,000 빼면 10만원 썼구나. 그럼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기본 원가가 40만원. 또 나왔네. 농업이 얼마? 30만원이지. 자, 전환원가의 50%가 제조간접원가다라고 돼 있어요. 자, 회사의 매출원가는 얼마냐? 전환원가의 50%가 제조간접비 밑줄. 조금 이제 많이 연습해 보신 분들은 보고 딱 알겠네. 제조간접비 얼마인지. 얼마예요? 30만원이지. 자, 왜냐면 전환원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농업비하고 제조간접비 합의 전환원가인데 요거 50%가 얘래. 같은 금액이죠 뭐 그럼. 우리 재무회계에서 부채 비율이 1이다라는 게 뭐예요? 부채와 자본금이 같다는 건 똑같은 거잖아. 같은 거죠. 자, 지금 물음에서는 매출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얘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얘를. 그러면 제공품 기초 재료비 노비 제조간접비 그 다음에 완성 기말 제공품 기초제품 입고 기말제품 채워 넣기만 하면 되죠. 자, 제공품 기초가 37,000원 기말은 2만원 되고요. 재료는 아까 계산해야 돼요. 원재료 계정을 통해서 34,000원 있는 상태에서 76,000원 매입했으니까 11만원 사용 가능한 상태에서 기말이 만원 남았으니까 10만원 썼구나. 찾아낼 수 있고. 자, 기초 원가가 40만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농업비는 30만원 바로 찾아낼 수가 있죠. 자, 제조간접비는 제조간접비는 전환원가의 50%다 그랬는데 전환원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농업비 더하기 제조간접비가 전환원가죠. 요거의 50%가 제조간접비래요.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농업비가 30만원이니까 얘를 정리하게 되면 제조간접비는 30만원 나와요. 똑같이. 예. 자, 그럼 합계 금액이 73만 7천원인 상태에서 2만원 빼면 당기 제품 제조원가는 71만 7천원. 자, 기말 기초 제품은 얘가 만원 4만 8천원 계산할 수 있죠. 요 관계만 좀, 요건 많이 나오는 관계니까 요 관계는 한번 잘 보시고요. 자, 하나만 더 보고 쉬도록 할게요. 17번. 17번 한번 읽어보세요. 얘도 뭐 제조원가 흐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종합예산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요. 읽어보세요. 자, 볼게요. 회사는 자, 밑줄 단일 제품 A를 생산. 뜬금없이 나왔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용어? 계속 볼게요. 최대 생산 능력은 7만 단위인데 X 1년에 밑줄 45,000 단위 판매할 계획. 자, 그 다음 밑줄 원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종합원가 계산을 많이 본 단어죠. 그렇죠? 그리고 제품 한 단위에 4kg. 얘는 아까 제가 주계라고 말씀드렸고 제조 과정에서 공송 감손들은 없다.
그 다음에 실제 재고, 목표 재고 다음과 같다. 박스 밑에 보니까 제공품 계산에 자, 선입선출법 밑줄. 언뜻 보니까 다 종합원가 계산에서 나왔던 용어들이 나오네요. 그쵸? 이 상태에서 회사가 X 1년에 구입해야 하는 원재료 얼마냐 물어봤어요. 결국에 원재료 구입량이면 원재료 계정 그래서 찾아내면 되겠죠. 자, 원재료 계정을 보니까 기초가 있고 단기 매입액, 그 다음에 사용 기말 원재료. 자, 우리 문제에서는 예를 물어봤어요. 예를. 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채워볼게요. 기초 원재료가 4,000kg이고요. 기말 원재료가 5,000kg이라고. 근데 제공품 계정을 그리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뭔가 완성도라는 게 주어져 있죠. 이게 종합원가 계산이구나 보니까. 그럼 일단 제품 창구도 볼게요.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기초 제품의 입고, 그 다음에 판매 기말 제품인데 수량이 각각 1200단위, 그 다음에 1400단위, 아니구나. 기말이 1400단위고요. 그 다음에 몇 개 판다라고 되어 있어요? 45,000개 판다라고 되어 있죠? 45,000개를 판대요. 그럼 총 판매 가능한 수량은 46,400이 되고, 자, 얘도 당연히 46,400이 돼야 되니까 단기에 몇 개 생산해서 입고를 시켜야 돼요? 45,200개를 생산해서 입고를 시켜야 된다고. 자, 그럼 이 문제는 문제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이제 종합원가 계산 많이 해봤잖아요. 그거와 좀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챕터별로 중요한 것만 하다 보니까 전체 흐름을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지금 종합원가 계산 하려면 이제 물량 흐름들을 그려볼게요. 자, 물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기초 제공품이 1,500개가 60%가 되고, 기말 제공품은 1,800개가 30%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밖에 없어. 이렇게밖에. 그러면 단기 완성량이 몇 개예요? 얘가 단기 완성량이지, 얘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45,200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넘어온 거라고, 완성이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안 배우잖아요. 종합원가 계산에서. 이후 단계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얘를 계산해야 돼요. 얘를 계산하려면 이해하면 되잖아요. 얘는 바로 뭐예요? 요 공정에서 투입된 직접 재료비죠. 그쵸? 재료비가 어디에 투입된다라고 그랬어요? 공정 초에 투입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자, 이 재료비는 몇 개 분량이 투입됐어요? 몇 개 분량이? 요거 채우면 되지 뭐. 요거 여기 이게 몇 개가 나와요? 45,500개가 나오지 뭐. 그쵸? 볼 것도 없어요. 몇 개가 투입됐어요? 45,500개만큼 투입된 거라고. 이게 바로 뭐예요?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죠. 맞아요? 뭐 이쪽으로 봐도 우리 이제 5단계법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봐도 선의선출법이라면서요. 그러면은 45,200개에는 기초가 1,200개 먼저 진행이 됐고 나머지 단기 착수 완성 물량이 43,700이죠. 그럼 재료비 투입된 물량은 어디 있어요? 얘하고 얘만 투입됐겠죠. 얘는 당연히 투입되지 않겠죠. 이미 종기에 60% 진행돼서 넘어왔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어때요? 선의선출법을 적용, 이 문제가 없으면 출제 오르라고. 왜냐하면 환산량은 두 개가 나오잖아요. 선의선출법 평균법.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45,500개만큼의 재료비가 투입됐는데 하나당 몇 킬로그램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4kg 들어가니까 실제 사용된 원재료 수량은 45,500 곱하기 4kg 해야지. 그럼 얘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 계산은 드문드문만 보기 때문에 이 전체로 어떻게 연결이 된지를 알아야 된다고. 근데 요걸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이 문제 딱 보면은 무슨 문제인지 모른다고 사실. 그러니까 요게 완성이 돼서 제품 창고로 입고된다는 거 하나 한다. 그 다음에 요 환산량만큼 사용됐다는 거. 그거. 시간이 좀 애매모호한데 18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18번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어차피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서 오버에서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대신 이 큰 흐름만 이해하시라고 여기서는. 이런 문제는 절대 풀면 안 돼요. 이건 연습하니까 하는 거지. 이거는 풀으라고 낸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최소한 이거는 물음 3개 정도는 쪼개놔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5분 이상 걸려. 5분 이상. 이런 거 푸신 분은 자승자박. 풀었는데 다행히 답이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객관식 시험은 그 시간 선별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이 문제는 몇 분 만에 풀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문제 풀려면 풀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 10분 이상 걸릴걸요? 시험장에서 풀면 이거저거 막 봐야 되니까. 그럼 풀어놓고도 손해보는 거라고. 자, 우리가 시험은 1번부터 40번까지 순차적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원가부터 푸는 분도 계시고 쭉 스캔을 하고 빨리 풀 수 있는 걸 먼저 손을 댄 다음에 이런 건 제일 마지막에 푸는 거라고. 근데 어차피 제일 마지막에 또 찍을 수도 있잖아요. 자, 볼게요. 다음에 주어진 회사의 손익계산서는 회계 지식이 부족한 인턴 직원. 제가 봤을 때는 아닌데 이분이 그냥 똑똑하신 분인데 왜 똑똑해요 이분이? 뭘로 작성했어요? 성격별 손익계산을 작성하는 거거든. 뭐가 하나 빠지긴 뭐가 빠졌어요? 재고의 변동만 빠졌을 뿐이지 잘 작성했다고. 이거 IFRS를 잘 배운 거예요 이분은. 근데 우리 원가는 어때요? 회계 원칙과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 원가는 뭘 봐야 돼요? 주거나 사나 이것만 그려야 된다고. 원재료, 제공품, 제품. 한번 볼게요. 자, 만약 당신이 한국 제조의 손익계산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추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단 수도 강렬비 60%, 보험료 75%, 임차료 80%로 공장 설비 관련. 지금 위에 이제 이 친구가 작성한 거 보니까 요거를 공장분, 본사분 구분 안 했죠? 그쵸? 한번 하자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판관비고요. 양가리 이본자는 눈에 익숙한 자료네. X1년도 한국 제조의 정확한 단기 제품 제조원가, 영업이익. 결국에 뭘 작성해야 돼요? 제공품, 제품, 손익계산서까지 작성하면 돼요. 손익계산서도 이제 기능별 손익계산서죠. 제가 이런 거 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문제 더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절대 풀면 안 돼요. 진짜. 찍는 게 나. 이건
우리가 이제 사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회계학을. 다른 거 풀어야 된다고, 다른 거. 알 것 같다고 해서 손 떼면 절대 큰일 나는 문제예요. 물론 요거를 1분 안에 풀 수 있으면 푸시고. 1분 안에. 제일 마지막에 손 대는 거예요, 이런 건. 예. 자, 제공품, 기초,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예.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니까 다 채워놔야 돼요, 얘를. 합계가 나올 것 같고. 완성, 기말 제공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니까 일단 얘를 찾아내야 되고요. 자, 이제 영업이익이니까 매출 원가 얘에서 뽑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 판관비까지 감안한 다음에 영업이익, 요걸 찾아내면 되네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기초제공품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2,000원.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은 42,000원이고요. 재료비 어디 나와 있어요? 직접 재료비. 명시적으로 표현은 안 돼 있죠. 자, 우리 손익계산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단기 원재료 매입액. 얼마? 33만원. 우리가 뭘 통해서 찾아내야 돼요? 원재료 창고 가보니까 기초가 16,000원 있었고 기말이 26,000원이네. 그러면은 기말이 만원 더 늘어났죠? 얼마 사용한 거예요? 32만원 사용했지, 그럼. 얘가 32만원. 33만원 산 거 중에 만원이 재고로 남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노무비는 자료에 있나요? 그 명식으로 적혀져 있네, 거기. 14만원. 자, 항상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제조간접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제조간접비가 하나가 아니죠. 제조간접비 하나씩 찾아볼까요? 첫 번째 눈에 띄는 거 뭐가 있어요? 간접 노무비. 그쵸? 여기에 24,000원 있고,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는 뭐라고 써 있어요? 밑에 60%가 공장 설비 관련된 거라고 그랬으니까 3만원에 60% 하면 얼마가 돼요? 18,000원. 18,000원. 판관비도 이왕 써볼까? 하는 김에. 판관비는 40%니까 12,000원 되겠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제 감가상각비, 공장설비는 명시적으로 42,000원. 본사 감가상각비는 판관비죠. 자, 본사 감가상각비는 36,000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제 보험료. 보험료는 75%가 공장 관련된 분이죠. 그럼 8,000원을 75% 하면 6,000원 나오네요. 나머지 25%는 판관비가 되죠. 2,000원은 판관비가 되고. 또 임차료 10만원인데 80%가 공장 설비 관련된 거라고 그랬으니까 10만원 중에 8만원은 제조간접비가 되고요. 나머지 2만원은 판관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판매비 관련 부서, 그 다음 광고 선점은 다 판관비죠. 64,000원, 15만원. 64,000원, 15만원. 됐네, 그러면.
제조 관리비 다 합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얘가 17만 원 나옵니다. 17만 원. 그러면 차변의 학교가 66만 2천 원 나오니까 66만 2천 원에서 4만 2천 원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62만 원이 되고 하나 찾아냈고요. 자, 62만 원이 입고가 되죠. 이제 매출 원가 한번 찾아볼게요. 제품 창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초가 8만 원이고 기말이 12만 원. 그러면 총 판매 가능한 제품은 70만 원이 되고 기말 제품 12만 원 빼니까 매출 원가는 58만 원이죠. 자, 얘가 58만 원. 매출은 손익계산서에 써있죠. 손익계산서에 매출 90만 원. 90만 원에서 매출 원가 58만 원 빼니까 매출 총이익은 32만 원이 되고 판관비 다 계산해 놨죠. 이미. 판관비 정리를 해보니까 28만 4천 원. 계산할 수 있죠. 영업이익은 3만 6천 원. 좋은 문제긴 해요. 좋은 문제긴 하는데 요거 1차 시험에서 답 하나 맞히려고 풀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구나. 죄송합니다. 19번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우리 연습해봤으니까 빨리 풀 수 있겠네. 옆에다가 공장관리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옆에다가 발생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요거는 꼼수가 하나 있죠. 전기 단기가 헷갈리게 돼 있죠. 우리는 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단기가 앞에 나와있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공장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증가했죠. 15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부채는 감소했다고, 감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전기 미지급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부채 감소지. 아까 써드린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발생주의가 지금 현금주의로 간다라는 거죠. 공장관리비는 자, 발생주의는 모르겠고 자, 선급비용이 없다 생겼죠. 자산 증가죠. 자산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5만 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채는 부채 감소 없어졌죠. 2만 5천 원 있다가 없어졌다고. 마이너스 2만 5천 원. 얘가 현금 얼마 나온 걸로 돼 있어요, 지금? 25만 원 나온 걸로 돼 있죠. 그러면 얘를 넘겨버리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비용은 얼마예요? 7만 6천 원이지. 그렇죠? 수도광열비는 자, 모르겠고 Y라고 할게요. 지금 미지급 비용이 전기에 2만 5천 원인 상태에서 단기에 10만 원 됐죠? 얼마 늘어났어요? 7만 5천 원 늘어났죠? 부채 증가네. 플러스 7만 5천. 돈이 얼마 나갔어요, 얘가? 30만 원 나갔죠. 그럼 Y는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를 바뀌니까 37만 5천 원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돈을 30만 원 줬는데 못 준 돈이 7만 5천 원이야. 실제 발생액은 37만 5천 원이지 뭐 그럼. 그쵸? 자, 복류생비는 어때요? 자,
복리후생비 Z라고 하면 미지급 비용이 없던 게 생겼죠. 부채 늘어났죠. 더하기 10만원. 성급 비용이 있다 없어졌죠. 그러면 자산 감소니까 위에도 더해줘야 되네. 더하기 35,000원. 돈이 총 얼마 나갔어요? 15만원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Z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넘기면은 마이너스 28만 5천 원이죠. 마이너스니까 비용이죠, 비용. 그쵸?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73만 5천 원.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